김종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광화문에 또 나가셨죠? 예, 광화문을 비롯해서 뭐 도봉경찰서, 예, 뭐 국회, 뭐 여러 곳 다녔습니다. 자, 세월호 가족들이 또 다시 또 거리에 나왔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 관련돼서 뭐 박주민 그 의원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적식부나 이런 여러 코너에서 좀 몇 가지 다뤘는데, 6월 30일 날 이제 특조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6월 초부터 벌써 특조위에 파견됐던 공무원들 다 철수된다는 얘기 나왔고, 공문 나왔고, 그 다음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또다시 거리로 나왔는데, 경찰의 어떤 방해나 이런 모습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세 번째 여름이잖아요. 참사 이후에 이제 800일이 넘어가면서 세 번째 여름, 매 여름마다 지금 가족들이 지금 거리에 나섰는데, 핵심은 우리 지금 피터 선배가 짚어준 내용 그대로예요.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된 활동 한 번도 못 해본 상황에서 이달 말일,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30일 날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조위 종료가 이제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이 보장된 건데, 그 시점이 정부에서는 특별법이 처음 만들어진 1월 1일 날, 이제 시행된 1월 1일 날부터 6월 30일까지 그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월 1일부터는 이 석태 위원장이 임명도 안 됐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법만 됐지, 그 특조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게가 오픈도 안 했는데. 그렇죠. 계약서만, 이제 피터 선배랑 저랑 이래서 가게 계약을 할 때, 우리 계약하죠?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만 나왔을 뿐인데, 니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또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수명의 목숨이 정말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저는 이게 기간을 명시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웃기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이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하면서 해경 없애고 그렇게 쌩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결국엔 지금 뭐가 해결됐냐 이거죠. 가족들은 여전히 세 번째 여름을 맞아서 또 거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벌써 세 번째 여름 동안 저도 취재를 하면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진전이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저도 성토하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여름, 두 번째 여름, 이번에 세 번째 여름까지 지금 취재를 하면서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이석태 위원장이 그 법 발령되고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5월 달에 정부에서 갑자기 그 축소된 특조위 권한을 확 축소해가지고 시행령을 5월에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 양보하더라도 5월, 시행령이 발표된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도 활동기한은 여전히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조위가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세월호가 올라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활동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여전히 선수들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제쯤 특조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선체 인양이 아예 선수도 지금 들리지 않아갖고 지금 뭐 기상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갖고 지금 또 다시 7월로 옮겨졌는데, 이건 뭐 지금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는데, 그 세월호 뭐 유가족 아버님 중에서 또 이제 거리에 나오셨다가 다시 또 연행되신 분이 있으셨죠? 그렇죠. 이제 지성 아빠인데, 이번에 그 지난 주말에 민중총궐기가 다시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세월호 특별법 이제 개정하라는,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라는 이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졌고, 과정 속에서 유가족들이 농성에 바로 돌입을 했어요. 이제 그 민중총궐기 행사가 다 마치고 정부 서울청소 앞으로 가가지고 바로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 농성이 뭐 첫 번째 날은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날 시작되자마자 경찰들이 이제 본격적인 농성장 철거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행되신 분들이 누구냐? 416TV 그 주도적으로 이제 같이 방송을 만들고 계신 지성아빠 문종택 씨예요. 문종택 씨를 비롯해서 부모님 네 분인데, 참 연행되는 과정이 참 기가 막혀요. 연행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집시법 위반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방송 차량을 길가에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시위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앞에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되니까 그 바로 앞에다가 길가에다가 1차선에다 차를 대놨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차 이제 빼라고 강제 견인 시도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지성 아빠는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찍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끌어내린 거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잡혀 들어가서 도봉소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좀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일요일 날 저녁에 도봉소로 올라가서 아버님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가 이제 우리 사유 방송 차 때문에 네. 그걸 뭐 치우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잘 적어둬도 괜찮아.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왜 무엇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느냐고 물으니까 네.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민 제보가 있었던 거지.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다. 방송 촬영에 대해서 불편하다고요? 방송차를 치우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대. 네. 걸어가는데 지장이 있으니 네. 치워달래. 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차도에 차가 서 있는데 네. 사람은 인도로 다니는 거잖아. 예. 그래서 걷고 다니는 시민이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인도로 가는 거지. 그렇죠. 사람을 차도로 유도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보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야. 네. 경찰이 인도에 지금 다 막고 있지 않냐 이거지. 예. 아니 그러면 인도를 열어야지 시민을 어떻게 차도로 빼가지고 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느냐. 네. 경찰이 인도를 열어라. 우리는 신고까지 되는데 왜 경찰이 인도를 막느냐. 네.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내가 불법이라고 해서 나는 날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냥 확 당겨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줄 몰라서 차에 대한 것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버님 차는 그 정부청사 앞에 그냥 이렇게 도로변에 촬영 위해서 서 있었던 거잖아요. 네, 거기 뭐 위에서 오늘 또 우리 가족들 뭐 지키고 또 가족 안전을 또 내가 또 봐야 되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뭐 카메라가 수십 대 되는데 우리는 카메라가 없잖아. 네. 뭐 나라도 지켜봐야 되잖아. 네. 연애가 됐나요? 제가 한 8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예. 2시간 걸려서 이제 올라가서 8시경에 도착을 했는데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사 중. 네, 조사 중이라 면회가 제한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사 중이란 말이 굉장히 웃겼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말 그대로 경찰과 같이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한테 혹시 몰라서 전화를 드렸죠. 아버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무한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부터 조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사가 들어가지도 않고 면회만 계속해서 거부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한다고 말만 했지 조사도 안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네. 잡아만 간 거네요. 그렇죠. 연행만 한 가만히 앉혀만 놨다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시 현장에서 잊지 못하게 하나씩 그렇죠. 아버님이 그냥 재훈 아버님이랑 이제 지성 아빠를 데리고 와서 도봉소 그냥 거기다 이제 구류를 시켜놓고 조사 중이란 명목으로 구류 시켜놓고 조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면회를 신청을 했더니 조사 중이란 이유로 불허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조사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더라고요. 10시부터 자정까지 딱 2시간. 그래서 언제쯤 풀려나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좀 경찰관이랑 계속해서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 근데 저한테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겠냐.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침에 의거해서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국에는 그날 밤에 유치장에 두 분이 보류된 상태로 그 밤을 보냈습니다. 잠깐 그 경찰이 많이 웃겨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도 풀거나 조사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그렇죠. 논리로 잡아갖고 연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주는 시간까지도 이쪽에서 다 그렇죠.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집시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관할 경찰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빗대면은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상급기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조율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의거해서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거해서 모든 작전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 다음날 결국에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다시 이제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제가 느낀 바는 무엇이냐, 현장에서 굉장히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물론 계속 그래왔지만 이제 더 공격적으로 경찰들이 더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또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이런 게 좀 화제가 되는 게 참 웃기지만은 뭐 깔개를 뺏어가는 깔개를 택시를 타고 가서 사갖고 왔는데 이거를 빼고 참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구차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유가족들을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요? 조롱하고 깐죽댄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에게 이 정말 울분에 차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응어리진 사람들에게 그 화를 계속 더 붓돋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폭력이 발생을 할 경우 이제 이거를 또 이용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 변질됐다. 뭐 세월호 뭐 유가족도 이제 부수한 게 아니라 쟤네들 뭐 속지 말하면 빨갱이처럼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덤탱이 쓰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장인 우리 이제 피터에도 출연한 준영 아버님인 장훈 씨를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왜 유가족들이 나왔냐? 한번 인터뷰 한번 보시고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조위 기간 보장.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기간 연장이라 하는데 기간 보장. 그러니까 특조위가 기산점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말해서는 이제 특조위 이석택 위원장이 생각한 기산점은 8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 2월달까지 가야 되는 거지. 특조위 기간 보장해달라는 거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1월 1일로 기산점을 갖고 있는데 그 기산점이 잘못됐다는 거지. 시작점이. 그래서 뭐 금년 6월 30일이다 특조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는 특조위가 생기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나오고 직원을 뽑은 다음에 특조위가 생긴 거지. 그렇게 보면 그때 뭐 얘기랑 뭐 그다지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좀 해결된 게 없으니까 또 다시 이제 거리에 나왔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특조위 멤버들과 예산이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나온 그 시점은 8월이란 말이에요. 작년 8월인데 그때부터 1년 6개월 기준으로 따지면은 내년까지도 그렇죠. 이 활동 기간이 연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고 나서 거기에 따른 그 하나하나 확인들을 세부적으로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정부가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더 짚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장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철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정 해군기지로 들어갔다는. 실제로 410톤이 지금 거기에 실렸다는 것까지 지금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실렸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결국엔 무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저는 아버님 말씀처럼, 이 장훈 아버님 말씀처럼 정부가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650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을 해줬잖아. 이 힘을 다시 한번 모아서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반복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관련된 어떤 철근 얘기도 나왔지만 CCTV도 처음에 그렇죠. 있다고 했다가 이제 뭐 없다. 뭐 해서 이제 다시 박주민 의원한테 이제 목포 해경 1, 2, 3정의 어떤 CCTV가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래서 마치 이제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증거와 자료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고, 근데 이게 함부로 이 사람들이 삭제를 하거나 버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모든 경찰 조직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거든요. 누군가의 지시에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지시를 누가 했고, 그럼 그런 지시를 왜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그렇죠. 특조위 역할인데, 이걸 자꾸 못하게 막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의혹되는 부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걸 못하게끔 세월호 인양이 자꾸 미뤄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끼리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현상들이 다 짜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유가족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19대에서는 결국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20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박주민 의원을 만났을 때 희망도 있었지만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 자체가 과반을 이뤘다고 하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국민들은 뭐 여소야대 뭐 이런 얘기했고 뭐 더민주랑 국민당이 좀 합치면은 뭐 이런 법안들 빨리빨리 통과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 되는 이유 이런 부분이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도 직접 만나서 그날 현장에 6명의 이제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왔었는데 의원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인은 있는데 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것만 분명히 이 산만 넘으면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고 있는 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 과연 어떤 세력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아직 핵심이 그러니까 밝혀지지 않는다고 계속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왜 정치인이겠어요?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렇죠.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과거에는 정말 여당이 의석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래 어렵지 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깊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올라간 상황에서조차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그들에게 투표를 할 이유가 있었냐는 뭐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뭐 당시 현장을 찾은 송영길 의원 등이 좀 기대를 해달라. 뭐 이제 야권 중진급 되는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만 얼마나 이제 제대로 해낼지는 왜냐하면은 오늘 국회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농해 수위가 열렸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국회 앞으로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제 녹화 날인 이제 오늘 그거를 진행을 했는데 심지어 피켓을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유가족들이 함께 걷고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 우산을 들고 걷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국회 앞에 진입조차 막더라고요. 이게 경찰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자꾸 합리적인 의심을 어딘가 무언가 이걸 조정하는 세력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무언가 같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순간 막아요. 심지어 국회에서 신고를 한 집회조차에 대해서도 접근조차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 수백명의 목숨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가족들이 다양한 요구도 아니로 정말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실 대화가 장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회 앞마당이라도 계속 상시로 정말 그 유가족들이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이 오고 가면서 그들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회 진입조차 막는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다 복귀를 하면은 유인 아빠가 처음에 40일 넘게 단식을 했을 때 특별법 제정하라고 단식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난리가 나고 막 여야 막 이면 합의 나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600만 명 넘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통과를 시켰더니 아니 갑자기 정부가 이상한 시행령을 꺼내 들고 그래서 법령 시행령이 발의된 그 기준점도 아니고 그 처음에 특별법이 발의된 그 순간부터 시작점을 잡아가지고 특조위의 기간을 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의도된 행동들이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3번째 여름까지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그 특조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반민특위랑 너무나 흡사하다고 저는 봐요. 처음에 그 반민 그 처벌법부터 시작해서 반민특위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을 통해서 압력을 줬고 그 다음에 또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정말 그 뭐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해체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예산 안 주고 지금 사람도 빼버리고 그렇죠.
이런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지금 뭐 유가족들은 지금 바깥에서 지금 이 무기한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작을 했는데 참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소연 하다가 정말 힘이 빠지니까는 그냥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 같아요. 나는. 제가 벌써 3년째 저도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취재를 하다 보면은 가까이 이제 친해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뭐 다윤 엄마를 비롯해서 뭐 주연 엄마, 그 다음에 뭐 제 지성 아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너무 늙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성 아빠가 처음에 세월호 터졌을 때 머리가 그 검고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기 좋았잖아요. 너무너무 말라서 지금은 주름도 너무 깊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주연 엄마도 그날 현장에서 어제 제가 농성장에서 다시 한번 만났는데 어머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안 좋다는 게 정말 마음의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 제가 농성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농성장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종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두워요. 그 어두운 의자 한 켠에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어딜 바라봤냐면은 불 꺼진 정부 서울 총사를 혼자 하염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바라보겠어요? 농성장가 떨어져가지고 혼자 당신이 왜 그 정부 서울 총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그걸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지켜볼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말은 벌써 3번째 여름이 왔어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돼요. 경찰들이 노란 리본을 시위 물품이라고 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고 국가의 의무는 그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 생명들이 왜 죽었는지 국민한테 알려줄 의무도 있고, 다시 또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국민들이 지금 계속 나서야 되는데 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정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사실 무능하다고 좀 낙인을 찍어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만큼 좀 이번 기회에 좀 피가 말리는 거잖아요. 피가 말리는. 그러니까는 처음에 우리가 2014년도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 그때 엄마 아빠들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피가 마르는. 그럼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피 말리는 이 여름이 정말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하면은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여러 위원들이 정부가 강제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를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해 나간다고 밝혔어요. 근데 법적인 서포트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힘이 많이 잃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정치권이 무서워하는 건 국민 여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시점에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다시 거리에 나왔는지 이 부분을, 결국에 핵심은 하나거든요. 세월호가 올라오지 못하는, 아직 올라오지, 어떤 의도에서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조위가 이대로 종료가 되면은 세월호는 영원히 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이 다시 원래대로 그 기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나가는 이제 6월 30일 날, 그때까지 특조위 기간이 이제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정말 그 진실을 알기 위한 시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했고, 정말 내년 여름에는 저희 이런 주제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네. 정말 또다시 이제 거리에 나온 세월호 유가족분들, 정말 더운 날씨, 정말 건강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은 결정했고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가장 큰 어찌 보세요. 좀 가장 큰 가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건 어떻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은 며칠 동안 오늘 그나마 기대를 했었는데 국무회의 상정도 안 됐다는 거예요. 상정도 안 됐다. 세월호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진짜 부모님들 강하다고 우리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속마음은 지금 애간장이 타요. 이걸 달래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시민들이 이럴 때 옆에 더 있어주는 것뿐이 없어요. 그냥 저희 잊지 않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 그거만 있으면 우리는 또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싸울 의지를 다짐하고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많이 좀 7월 2일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날만큼은 진짜 이 광장 좀 꽉 메워줘서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함께 하겠다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족들도 또 힘날 겁니다. 우리 그러면 그날 좀 시민들이 많이 모이면은 확실히 정부가 압박을 받을까요? 압박을 받는 것보다도 어차피 국민들이 10만 명이 올라오던 눈 하나 끔찍 안 할 정부인 거 다 알잖아요. 대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수 있도록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포기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유가족이 포기해버리면 이제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끔 이제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은 이제 가족 하루만 도와달라 이거예요. 여기서 집회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가족하고 시민 몇 분만 있으면 진짜 그날 우리 또 가족도 힘 완전히 빠져버릴 거예요. 진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기로까지 쓸 수 있는 부모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면은 10년이 걸리더라도 싸우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윤종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광화문에 또 나가셨죠? 예, 광화문을 비롯해서 뭐 도봉경찰서, 예, 뭐 국회, 뭐 여러 곳 다녔습니다. 자, 세월호 가족들이 또다시 또 거리에 나왔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 관련돼서